소말리아 내전 당시 군벌의 민병대가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평화유지군이 파견됐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6개국에서 2만 6천여 명의 병력이 소말리아로 향했는데요. 한국 또한 소말리아에 공병대를 파병합니다. 전투병력이 아닌 국군 의료지원단과 공병부대와 같은 지원부대였습니다. 그런데 국제평화유지군을 비롯해 소말리아 군벌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고작해야 81mm 박격포와 같은 중대 지원화기 정도만 보유한 한국 공병대의 전투력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탈리아를 비롯해 각국의 전투병과 맞붙어 승리를 거둔 소말리아 민병대가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깨를 움츠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소말리아는 이집트, 그리스와 교역하며 뛰어난 문화를 꽃피운 북아프리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유구한 역사는 대영 제국에 20년간 맞서 싸울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죠. 그러나 19세기 말 소말리아는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식민지로 전락해 여느 아프리카 국가와 같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60년에 가까스로 독립을 이뤘지만 IMF에 의한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자립경제가 완전히 파탄나버렸죠. 소말리아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장군의 독재 정권 아래 점점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1991년에는 독재 정권의 불만을 품은 군벌 아이디드에 의한 내전이 발발해 무질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됐고 결국 소말리아에 국제평화유지군이 투입되게 됩니다. 현지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소말리아 민병대의 습격에 전투 병력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한국은 1991년 UN 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처음으로 병력을 파병한 데다 공병 장비 외에 81mm 박격포와 같은 중대 지원화기 정도만 보유한 건설 공병대대를 보냈기에 안전이 걱정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제평화유지군은 한국군의 안전을 위해 이탈리아 보병대대 진진에 주둔하도록 지시했죠. 무기수색 작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던 이탈리아군은 한국의 상록수 부대를 보자마자 조소를 날렸습니다. 한국군이 지원 목적으로 파병 온 것을 알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가져온 무기를 보며 그것으로 싸움이나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으며 소말리아는 숙련된 전투부대에조차 위험한 곳이니 얌전히 우리 뒤에 숨어있으라는 조롱까지 해댔습니다. 사실 위험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부대가 소말리아 민병대의 기습 공격에 무너졌기 때문이죠. 소말리아 북부 지역에 평화유지군 검문소가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탈리아군은 폴고레라는 이름의 공수사단을 투입했는데요. 그들은 로마 독수리 최후의 후예라고 불리며 용맹하기로 이름난 정의의 공수사단이었죠. 이탈리아군은 1차 전투에서 치열하게 격전을 벌였지만 결국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군에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은 전투였죠. 또한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미군의 블랙호크 헬기 2개가 소말리아 민병대에게 격추당한 사건은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 18명이 사망하고 84명이 부상당했으며 소말리아 민병대원들이 모가디슈 시장 한가운데서 미군의 시신을 끌고 다니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미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소말리아에서 완전히 철군해버렸고요. 이탈리아 병사들이 조롱하든 말든 현장을 살피던 상록수 부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적응 훈련과 함께 도로 보수공사 등 대민 지원 사항을 차분하게 점검해 나갔죠. 그런데 며칠 후 소말리아 군벌이 이탈리아 보병이 주둔하고 있던 기지를 습격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긴 했지만 무릇 전투 병력이란 기지를 최후까지 지키고 지원 병력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부대는 황당하게도 가장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뛰어난 전투력은 단 1분 1초도 선보이지 않고 말이죠. 이탈리아군의 모든 병력은 순식간에 철수해버렸고 기지에 남은 것은 상록수 부대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지를 버리고 도망칠 법도 한데 우리 군은 소말리아 민병대의 기습 공격에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상용 박격포를 들고 용맹하게 전진하는 한국군의 모습에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은 소말리아 민병대였다고 하는데요.
비상시를 대비해 게을리하지 않았던 전투 훈련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결국 소말리아 군벌 민병대는 우리 공병대대에 정확하면서도 강력한 반격에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 정예군을 쥐락펴락하고 미군 헬기까지 격추해버린 막무가내 소말리아 민병대가 한국 공병대에 패해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평화유지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공병대마저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 실제 전투부대와 특수부대는 얼마나 어마무시할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는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상록수 부대는 뛰어난 능력으로 타국군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의 영원한 친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CNN은 상록수 부대를 UN 입단 사령부를 구축하는 30여 개 군대 가운데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 부대로 선정했는데요. 제네럴 다우드 광개 수로 공사 현장에서 5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수로를 만들어 인근 5,000헥타르 규모의 농경지 경작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방직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등 현지 주민들의 경제활동의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내전으로 완전히 파괴된 발라드 지역의 경찰서와 학교까지 보수해줬으며 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학교와 기술학교를 개설해 교육까지 진행했죠. 발전기와 지프 등 5억 원에 상당의 장비와 물자까지 기증한 이력도 있습니다. CNN의 방송에는 현지 주민이 한국군은 소말리아 사람들의 영원한 친구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한국군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상록수 부대는 부대 안에 있는 급수시설에 급수차를 연결해 생활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을에 의료 및 방역, 전기와 연료까지 지원해줬죠. 그래서인지 부대원들을 태운 차량이 태극기를 펄럭이며 마을을 돌아다닐 때면 현지 아이들이 따라뛰며 꼬레아를 외치며 환호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대를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계 각지에서 평화 유지를 주도하는 글로벌 군대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 필리핀 등 21개국 파병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국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평화 지킴이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죠. 1994년에는 서부 사하라 의료 지원단, 인도 파키스탄 정전 감시단 등을 보냈으며 2002년에는 키프로스 평화유지군 사령관에 최초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됐고 2007년엔 레바논 남부 지역에 파병된 동명부대는 성공적인 임무 수행으로 평화유지군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UN 메달까지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와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 등 전 세계인의 뇌리에 남는 무수한 활약을 했고요. 진짜 영웅은 바로 이런 분들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